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입니다. 저는 모터사이클 기자 생활을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26년의 시간 동안 모터사이클 업계의 별별 일을 다 보고 겪은 아재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에 대한 선입견과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선입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가 없어요. 이건 뭐 당시에 중국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이 벌인 일이고 그 업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현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일본이나 유럽의 전통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메이저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와는 반대로 중국 모터사이클 브랜드는 얼마나 성장이 가능할까?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존테스의 중국 공장을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서 말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다들 존테스라는 중국 모터사이클 브랜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0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고요. 125cc부터 368cc까지 다양한 스쿠터를 판매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공장 탐방에는 모터사이클 미디어를 비롯해서 모터사이클 유튜버까지 나름 꽤 큰 규모의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터사이클 매거진 운영이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해외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공장 탐방은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존테스 공장 탐방 또한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공장 전경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입구에 굉장히 크고 깔끔한 본사 전용의 존테스 쇼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건 좀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에 속하는 공장이다 보니 외관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장 내부로 입장하기 전에 촬영 허가 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요. 지정된 구역에서만 촬영을 한다는 사전 동의 후에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터사이클 공장은 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모터사이클의 형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존테스의 공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테스 브랜드가 속해 있는 광동 타이어 모터사이클 테크놀로지 공장은 12만 평의 부지 면적을 갖고 있고 현재 직원 수가 4,000명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신생 모터사이클 브랜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장 규모랑 직원 수만 놓고 보면 규모 면에서는 상위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국 내 판매량이 업계 4위고 수출량은 3위. 게다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공장과 R&D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출 없이 20억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대략 4,2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중국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을 대출 없이 움직였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공장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크고 한적합니다. 공장 내부의 전체적인 컬러가 흰색 바탕이기도 하지만 뭔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큽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터사이클 공장이 커봐야 다 거기서 거기진 않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장 내부에서 이동을 골프 카트로 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내려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을 뺀다고 해도 카트로 한 번 둘러보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모터사이클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공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지나서 알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모터사이클 산업은 모터사이클 공장이 대부분의 부품을 제조하지만 그 외의 부품들은 외부에서 납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존테스의 경우는 이런 외부 부품의 수급을 최대한 줄이고 내부 생산 공정을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장을 둘러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이 크니까 라인별 간격이 넓어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동화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각 라인을 돌면서 느꼈던 건 보통 각 라인에 수십 명의 사람이 붙어서 하는 공정을 거의 대부분 기계화, 자동화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라인에 뭔가 되게 비싸 보이는 장비들이 있고 해당 기계를 조작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생산 공정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놀랍기도 했지만 이런 거 역시 가장 최근에 만든 공장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존테스 공장의 규모나 자동화 설비 같은 게 아니라 압도적인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도적인 인원의 수. 공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건 생산 라인이 아니라 바로 R&D 센터였는데요. 이게 약간 과장 보태서 얘기하자면 영화에서 근미래 사무실 같은 걸 보면 무채색 배경에 이렇게 똑같은 책상이 수백 개 있고 그 위에 똑같은 모니터가 수백 개 있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존테스의 R&D 센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고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수십 개의 모니터 사이를 지나가면서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됐죠. 사실 저 같은 예체능 계열은 전혀 알 수 없는 매트릭스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나 캐드 이런 것들이었는데 뭔가 굉장히 획일적인 분위기이기는 했지만 군데군데 자유롭게 모여서 열띤 토론도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체 인원 4,000명 중에서 1,000명이 R&D 쪽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R&D 관련이라는 건 사실 좀 일반적이지도 않은 또는 비대칭적인 구조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의 R&D 구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엔진 모터 사이클의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건 중국산 모터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전히 품질이나 소모품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건 국내 수입원이 설득과 실행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존테스 공장의 규모나 자동화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대칭적인 R&D 인원의 규모는 어쩌면 존테스 그리고 광동 모터사이클 테크놀로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놀라야 하는 건 12만 평 부지 면적도 아니고 4,200억 원을 대출 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도 아닐지 몰라요. 사실 전 공장 탐방을 마치고 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전체 인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R&D 인원이 근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새로운 뭔가를 해낸다면 세계의 유수의 모터사이클 기업들은 그에 대응할 전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과거에 BYD도 그랬고 지리 모터스도 품질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존테스 공장을 통해서 바라본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은 그들이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중국 모터사이클에 대한 선입견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중국 모터사이클의 현실은 무섭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 바이커즈랩의 존테스 탐방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